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시간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 밖에서만 스치듯이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오늘 스튜디오 안에서 본격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입사 축하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 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번외 특집으로 최양엽 신부의 여정을 따라서 차쿠 성지순례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여정을 시작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팔가자 성당에서의 순례를 계속 이어나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미사가 가능한 것을 확인한 신부님이 빨리 내려가서 조용히 성당으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듣고 재빨리 움직였다는 이야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네. 2주 전 들려드린 이야기의 후편이 되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그리고 민첩하게 버스에서 내려서 안내를 따라갔는데요. 따라간 성당 뒤편에 대형으로 된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던 김대건 신부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라서 좀 낯설기는 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을 만나니까 마치 신부님을 만난 듯 너무 반갑고 감동적이었어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만 봐도 너무 반갑잖아요. 또 애국심도 솟아나고. 그런데 중국에서 본 김대건 신부님이라니 감동이 정말 솟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뭉클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 1998년에 건립됐던 이 김대건 신부 성상이 있었지만 훼손된 곳이 있어서 작년에 새롭게 제작되어서 축복한 이 따끈따끈한 새로운 성상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는 또 안내에 따라서 이 성당 정문이 아닌 옆문을 이용해서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소팔가자 성당 내부의 모습은 어땠나요? 네, 성당 내부 역시 외부 못지않게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성당 뒤편에서 또 다시 반가운 현수막과 성화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은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인물로 김대건 신부님이 선정되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를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또 그 위로 십자가와 교우들에게 남긴 회유문을 들고 서 있는 김대건 신부 성화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성당 측면의 그 유리화에서도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그 영성을 살고자 하는 것 같아서 무척 반갑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 같은 장소 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최양업 또 김대건 두 분이 같이 부제품을 받으셨지만 이미 성인품에 오르신 김대건 신부님은 이곳 소팔가자 성당에서도 성상이나 그 성화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아직 10억을 준비 중인 우리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은 성당 어디서도 기억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직 그 공적으로 경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겠지만 왠지 기억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요. 하루빨리 최양업 신부님의 그 10억 시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상도 잠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했다고요? 네, 신부님께서 미리 몇 가지 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외부인들이 와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이 중국 공안에서 알게 되면 미사를 몇 주간 이렇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성당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가능한 짧게 미사를 드리겠다 하시고 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로만 듣던 지화교회가 이런 모습인가 싶어서 우리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전등도 켜지 못했고요. 또 성가도 부르지 못했고 또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한 채 미사를 드렸지만 이 마음만은 그 어느 미사보다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감동적인 미사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달콤했습니다. 이 박해시대에 어쩌다 드릴 수 있었던 미사가 이처럼 간절하고 달콤했을까 싶었습니다. 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또 감사한 또 이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가도 전깃불도 없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최영업 신부님과 김대건 신부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사를 드리셨을 텐데요. 그 이후의 여정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미사가 끝나자마자 성당을 빠져나와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여기 소팔가자 성당이 아니었다면 여기저기서 사진 찍기 바빴을 테지만 그럴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서둘러서 버스를 타고 누가 벌새라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답니다. 박해 시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의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성당 뒤쪽으로 김대건 신부가 거처하셨던 곳에 김대건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중국 소팔가자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2003년에 완공했다는 그 5층 건물에 김대건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사실 이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요. 이 코앞에 보이는 기념관이지만 들어가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냥 외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왔습니다. 네, 사실 쉽게 올 수는 없는 순례인 만큼 또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소팔가자 이름이 좀 특이한데 어떤 곳인가요? 네, 장춘에서 서북쪽으로 70리 거리에 있는 이 소팔가자 교우처는 이 산동성에서 이주해 온 8가구 천주교 신자들이 이 허허벌판에 동네를 차렸다고 해서 8팔자를 써서 팔가자촌으로 불렸고요. 이 소팔가자는 이 팔가자와 같은 지명입니다. 1838년에 그 요동 대목구가 이 북경교구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파리해방 정교회가 사목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소팔가자 교우촌은 원래 아주 작은 교우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대 교구장에 임명되신 파리예방정교회 베롤 주교님이 1841년에 이곳에 광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이 성당을 건립하고 만주 정교회의 거점으로 삼았답니다. 그 많던 땅이 지금은 모두 몰수되어 버렸지만요. 당시 신학생이었던 김대건 또 최양업 신부는 만주 정교회 거점이었던 이곳에 거처하면서 부제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 소팔가다에서 두 분 신부님께서 부제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당시 베롤주교는 이곳에서 골목마다 우렁차게 들려오는 기도 소리에 이곳을 만주교회의 만주 정교회 거점으로 삼으려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건립된 유서 깊은 성당이었지만 안타깝게도 1900년 의화단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의화단은 그 청을 도와 서양 놈들을 멸하자는 이 부청 멸량의 기치를 내걸고서 반서양 또 반외세의 감정을 품고 봉기를 일으켜서 이 서양 문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했었는데요. 이때 이곳 소팔가자 성당도 피해갈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파괴된 소팔가자 성당은 1908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었는데요. 현재 모습의 웅장한 대성당은 지난 2011년에 다시 신축된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최양업 신학생이 고국에서 일어난 기해박해로 부모님과 세 분의 선교사와 수많은 교우분들의 순교 소식을 들은 후 이곳 소팔가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쓰신 1844년 5월 19일자 편지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소팔가자 성당의 순례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양업 신부님의 순교에 대한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대목인데요. 아나운서님과 함께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해 볼까요? 저는 우리 부모들과 형제들을 따라갈 공훈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의 신세는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그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여.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결의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마치 아벨의 피처럼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 팔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저희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순환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의 미소한 지위와 능력 부족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많은 글을 써서 우리 회의 장상들과 지도자들에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형제 신자들에게 이 사정을 두루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최대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조명순 자매님께서 최근 직접 다녀오신 땀의 순교자라 불리는 가경자 최양엽 신부님과 인연이 깊은 중국 성지순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매님, 다음 이 시간에는 심양으로의 순례 여정이 이어질 예정이죠? 네, 이 첫째 날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우리 일행은요, 둘째 날 순례를 이어가기 위해서 심양으로 향했는데요. 소팔가자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온 시각이 현지 시각으로 벌써 저녁 7시를 넘겨버렸어요. 심양까지는 300km가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3시간 이상을 달려갔습니다. 노랫말처럼 그야말로 만주벌판을 달려서 간 거죠. 친절하시게도 미리 간식 보따리를 하나씩 나누어 주셔서 이 중국산 간식을 먹으면서 그나마 허기를 달랠 수 있었는데요. 달려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심양에 도착을 했고요. 그제서야 겨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예약이 이미 되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늦은 시간에 밥을 주는 식당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늦은 저녁을 먹고 또 호텔에 도착하니까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고요. 다음날 순례를 위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답니다. 그날 새벽 5시 이전에 집을 나서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정말 빡센 하루였지만 꽉 채운 하루가 뿌듯했던 긴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소팔가자에 이어서 심양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매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